예, 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월요 대상경주 분석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마주 한 분이랑 약속이 있어서 서울 갔다 오느라 방송이 좀 늦어졌습니다. 아는 마주분이 이제 그 호주 경매를 갑니다. 이어링 세일을 가는데 거기에 이제 좀 나오는 말들 중에서 좀 괜찮은 말들. 그러니까 호주가 아무래도 잔디주로이다 보니까는 모래주로에 좀 강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혈통 위주로 좀 간추려서 뽑아드리려고 그래서 좀 마주분과 약속이 있어서 오늘 좀 방송을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할 방송은 서울 마주 협회장배입니다. 아무래도 당일 인기 1등은 이 빈체로 카발로이겠죠. 최근 두 번의 단거리 스프린트 경주에서 상당히 좀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었고, 이번에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를 건데, 일단 출전하는 말들을 한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마사회가 저거죠. 정전이죠. 그래서 저게 안 돼요. 그래서 마사의 홈페이지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 마사의 홈페이지를 못 들어가고 몇 가지 변동사항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서울 경마장 경주마 관계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임시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상자는 곽영효 조교사 19조고, 그리고 또 대상자는 조명한 말관리사 19조죠. 관련 권고는 경마 시행규정 109조고, 조치기간은 5월 12일부터 수사 또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법원 판결 후 상벌위원회 처분시까지예요. 그러니까 곽영효 조교사가 6월에 은퇴해요. 6월 30일이면 은퇴인데 지금 정지가 돼버렸어요. 근데 곽영희 조교수 입장에서는 이게 명리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무죄가 나올지 유죄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무죄가 나오면은 은퇴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거의 한 달 반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미 조교사로서 모든 거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죠. 이게 무죄가 나온다고 해서 다시 조교사 생활을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으니까요. 어차피 은퇴 시기가 다 됐으니까요.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는. 그래서 이게 조명한 말관리사는 또 역시 말관리 정지이죠. 그러니까 조명한 말관리사는 말관리 정지가 된 거고, 곽영효 조교사는 조교 정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상관이 없죠. SBS 서울 마주협회장배는. 근데 다음 주 일요일 날 스포츠 조선배도 열리죠. 그래서 스포츠 조선배에 곽용료 조교사 말이 한두 출전하죠. 레이팅이 제일 높을 거예요, 아마. 용암세상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용암세상은 마방을 옮겼어요. 서범석 조교사한테 가서 지금 대상경주 출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서울 마사의 홈피랑 그리고 마사의 말혈통 사이트 두 사이트 모두 수요일까지 정전이라 이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프린트 시리즈 마지막이에요. 일단 두 번이 펼쳐졌죠. 부산 일보배 그리고 SBS 스프린트, 이 두 개 경주가 스프린트 시리즈인데 이 SBS 스포츠 스프린트랑 부산 일보배는 지설이에요. 그래서 성점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이 두 개에서 모두 빈체로 카발로가 우승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성점이 빈체로 카발로가 800점이고 블랙맘바가 400점이에요. 그리고 블랙머스크가 250점이고 마이티고가 250점입니다. 근데 이번에 스프린트 시리즈 마지막 경주 서울 마주협회장배는 G2예요. 그러니까 G3는 우승 시 성점이 400점인데 G2는 우승 시 성점이 600점이에요. 그리고 2등은 350, 3등은 300입니다. 그래서 빈체로 카발로가 3등만 해도 최우수 스프린트로 선정이 됩니다. 최우수 스프린트로 선정이 되면 경마팬 입장에서 그게 뭔 상관이 있겠어 하는데, 마방과 마주 입장에서는 상관이 커요. 왜냐하면 이게 이 선정이 되면은 인센티브가 1억이에요, 1억. 1억인데 여기에서 조교사가 마주가 80%, 조교사가 20%를 가져요, 1억 중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인센티브 1억 중에 마주는 8천만 원을 가져가고 조교사는 2천만 원을 가져가요. 그래서 이 인센티브가 조교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크죠.
조교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진 못해요. 랭킹 5 안에 들어가야 서울, 부산은 좀 다른데 서울은 상위 랭킹 5 안에 들어가야 한 달에 1억이 정도, 한자 1억이 아니죠.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가져가요. 근데 이거 우승, 이거 하면은 2천만 원이 생기는데 여기서 뭐 세금 뗀다 치더라도 한 달 거기에 생기는 거니까 굉장히 큰 돈이에요. 물론 마저한테도 큰 돈이긴 하지만은 블랙맘바는 이제 뭐 우승을 하면은 1000점이죠. 1000점을 하고 빈체로 카발로가 2등이나 3등 못하고 한 4등만 하기를 응원하는 수밖에 없죠. 블랙맘바가 우승을 하고 빈체로 카발로가 4등을 한다면은 최우수 스프린터는 블랙맘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블랙머스크 입장에서도 우승을 하고 다른 저기들이 좀 성적이 안 나오면은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은 있죠. 마이티고도. 그래서 빈체로 카발로가 비록 스프린트 경주 2개 경주를 연속으로 우승을 했긴 했지만은 그래도 최우수 스프린트로 선정되기에는 안심할 수 없죠. 3등 이하로 벗어난다면은 다른 말들의 성적에 의해서 좀 선정 여부가 결정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역대 서울 마주협회 회장배 우승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손살이 2연승 2연패를 했어요. 이것도 굉장하죠. 손살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직전 경주 이후에 좀 골절이 났죠. 근데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는 그래도 좀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기록은 1분 11초대였어요. 그리고 블랙머스크가 2022년도에 우승마였어요. 이경주. 그리고 나운더 파이트가 진짜 잘 뛰었죠. 아무리 불량주로라도 1분 10초 5를 끊었으니까요. 1분 10초 5면 일본 말들이 코리아 스프린트 와서 끊는 그 기록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운더 파이트가 만약에 전성기 때 일본 말하고 붙어서도 절대 지지 않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스트 제트가 우승을 거뒀어요. 그러니까는 최근 경주들을 본다면은 좀 의외의 말들이 많이 좀 터뜨렸죠. 나운더 파이터를 빼고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좀 배당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인기마들의 전력이 훨씬 좀 좋아 보이는 것도 불변의 사실입니다. 일단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인 빈체로 카발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제로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고 뭐 최근 연성을 달리고 있죠. 세계일보배에서 강력한 인기를 끌고 팔착을 했는데, 이때 이제 사람들의 평가가 뭐냐면은 빈체로 카발로가 일반 경주에서는 뛰어난 경주력을 보여주었지만 대상급은 아니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동의를 못하죠. 저는 솔직히 거기에는 동의는 못하고 이 카우보이 칼은 거리 적성이 나오긴 하지만 모마가 시티레스, 그러니까 칼슨 시티 계열일 겁니다. 제가 말 혈통 사이트가 닫혀 있어서 제가 확인을 못하겠는데 마명만 보면은 칼슨 시티 계열이에요. 그렇다면 모기가 극단적인 스피드 유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계일보배에서는 왜 이게 팔착을 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게 서인석 조교사랑 이 빈체로 카발로에 대해서 경매 때 만나면은 많은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제가 이때 세계일보배 그때 페인으로 제가 얘기를 나눈 게, 이거 앞에 가서 모래 안 맞았어, 힘을 다 써버렸어, 그거 부진하지 않았냐 하니까는 서인석 조교사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부산일보배 때는 이탈은 굉장히 빨랐는데 선행을 안 가려고 철저하게 우리가 하는 말로, 속된 말로 잡아갖고 늘어졌죠. 그래서 모래를 맞추니까는 확실히 이제 호흡을 돌리면서 애가 좀 차분해졌죠. 그리고 스포츠 스프린트에서는 추입으로 우승을 했고, 그러니까는 이 말은 선행을 가거나 선행만 옆에 붙여갖고 앞에서 해버리면 초반에 힘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뒤가 없어요. 하지만 초반에 모래를 맞으면서 한번 호흡을 돌려버리면은 제대로 탄력이 나온다는 거죠. 선 추입이 자유로워요. 선입에 가려면 선입 갈 수 있고, 추입으로 가려면 추입으로 갈 수가 있고, 현재 단거리 세대 교체 선봉장으로 단거리 최강자로 성장 중이죠. 일단 단거리 최강자들이 다 요즘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다 고령이거나 4살이고 보여줄 거는 많이 남았고, 그래서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조제르 기수가 굉장히 좀 대선 경주에서 물어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기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선행을 가거나 선행마 옆에 말이 끌고 나가서 고개 쳐박고 끌고 나가서 그래 버리면은 망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조재로 기수나 서인석 조교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 식으로 타지는 않을 겁니다. 초반부터 자꾸 늘어지면서 어떻게 하든지 모래를 맞추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크라운 함성입니다. 앞말이죠. 앞말이다 보니까는 55km 부진계 이점이 있고, 시시온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어요. 앞말 대상경주이죠. 뚝선배와 동아일보배 이착을 했고, 그리고 시시온 기수가 이 말을 2번을 탔어요. 거기에서 세계일보배 우승을 했죠. 거기에다가 동아일보배는 이착을 했고, 근데 세계일보배 우승을 했는데 그때 편성이 셌어요. 강자들하고 뛰었는데도 우승을 했는데, 그게 과연 자력으로 우승인가? 그건 좀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날 주로가 극단적인 선행 유리 주로였어요. 그러니까 선행마들이 굉장히 좀 유리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우승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검증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약하게 보고 있어요. 복병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입상권 전력은 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 말의 강점은 뭐냐면은 대선 경주 포함해서 3차 밖으로 벗어난 적이 제주지사배 7차기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데뷔전에선 선행을 못 갔어요. 근데 데뷔전은 편성 때문에 그냥 뭐 능력으로 온 거고, 데뷔전을 제외하고 선행을 못 간 유일한 경주가 바로 이 제주지사배예요. 여기에서 선행마 외곽에서 따라갔는데 이때 선행은 니클립스 베리가 갔죠. 그러니까 선행마 외곽에서 따라가니까는 유일하게 입상을 못했어요. 즉 선행 여부가 성적으로 직결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단거리 장거리 모두 좋은 거리 적응력을 보이지만은 혈통적으로 단거리가 유리하지만 뛰는 폼셋을 보면은 저는 저건 단거리보다는 장거리 선행마인, 장거리라기보다는 중거리 선행마인데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하이페이스를 소화해갖고 끝까지 뻗어나가는 타입이 아니라 장거리에서 어느 정도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선행을 갔을 때 최상의 경주력이 나오는, 그러니까 단거리보다는 저는 혈통을 보면 단거리인데 뛰는 폼셋을 보면 저건 중거리 이상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게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시시형 기수와 좋은 호흡을 보이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강력한 선행 상대마가 있다는 거죠. 슈퍼 피니시 역시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말이죠. 무조건 선행을 가려고 할 텐데, 근데 슈퍼 피니시가 어떻게든 감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감을 수 있으면 선행을 갈 거고, 못 감으면은 압박은 받을 수밖에 없죠. 크라운 함성이 선행을 가면은. 그래서 게이트 싸움이 될 것 같아요. 크라운 함성이 내 측이냐, 슈퍼 피니시가 내 측이냐. 근데 슈퍼 피니시는 내 외곽을 받더라도 어떻게든 감으려고 하겠지만은, 크라운 함성은 외곽을 받으면은 감으려고 무리한 전개를 못 펼친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거기에다 앞말이 그런 또 치열한 몸싸움을 좀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선행을 가더라도 강한 압박은 불가피해 보이고 저는 좀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돼요. 물론 이 말이 1200에서 보여준 거 3전 2승하고 2차 한 번 해서 단거리 잘 뛰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말이 결정적인 그 우선 경주력을 보인 거는 단거리보다는 저는 중장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병 정도는 가능한데 다만 현재 서울주로가 선행 유리형 주로라서 이 점이 좀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선행을 간다면 현재 주로 여건이라면 그래도 복병 정도는 가능하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세게 안 보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블랙맘바입니다. 어떻게든 우승을 해야 되는 말이고, 서승원 기수가 기성을 하고 있죠. 훈련을 하고 있죠. 최근 그 단거리 스프린트 경주에서 연속 3착을 했어요. 직전에는 블랙머스크한테 졌고, 직전은 마이티고한테 졌고, 그러면서 연속 3착을 하고 있는데, 스포츠 스프린트에는 부산일보배 선행을 가서 3착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스포츠 스프린트에는 선행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따라가 보자. 따라가도 3착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앞에 가고 싶어도 크라운 함성이랑 슈퍼 피니시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보내주고 따라가는 작전을 펼칠 것 같아요. 서성원 기수가 바보가 아닌 이상. 아직까지 대선 경주 늘 우승이 없다는 점이 약점이에요. 늘
대상 경주 우승 후보로 평가를 되지만은 그 우승 문턱에서 늘 좌절하고 있어요. 이것도 버릇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최근 두 번의 대상 경주 앞에도 가보고 따라도 가봤는데 아쉬운 성적이 없고 이번에는 뭐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도 강자들이 없는 현 시점 지금 현재 단거리 최강자다라고 할 수 있는 말들이 없어요. 옛날에는 뭐 라운드 파이트라든가 어마어마라든가 누구나 인정을 하는 강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편성상 강자이지 절대적인 능력치에서 강자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입상 가능한 전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블랙머스크입니다. 직전 경주 제가 이 그 히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직전 경주 이 SBS 스포츠 스프린트에서 2착을 할 때 이 말을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빈체로 카발로의 블랙머스크 이거를 적중을 시켜드렸죠. 배당이 너무 좋았죠. 70몇 배로 기억을 했는데 제가 왜 이 히스토리를 알고 있냐면 이 말이 원래 부산일보배에 출전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부산일보배에 출전을 못한 이유가 주행검사 5일 전에 주사를 맞았어요. 그래서 마취 검사를 해야 되는데 마취 검사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산일보배에 출전을 못한 겁니다. 마주는 당연히 이제 출전하는 줄 알고 있었죠. 근데 마방에서 못한다고 하니까는 마주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뒤통수 한 대 맞은 거죠. 그래서 그때가 부산일보에 출전하기 위해서 그때 준비했을 때가 정말 훈련걸음이 좋았어요. 속된 말로 날라다녔어요. 이 당시 훈련걸음이 너무 좋았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SBS 스포츠 스프린트에서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던 이유고, 물론 직전에 SBS 대상 경주가 후미선 내측이 열리면서 전개가 최상으로 풀린 측면이 있어요. 그래도 전개가 최상으로 풀렸다 하더라도 보여준 종반 탄력은 아주 좋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전 능력을 찾아가는 모습이에요. 22년도 서울 마주협회장배 우승마였지 않습니까? 이미 이 대회에 우승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마주 입장에서도 이게 명예 경주만 선정을 하려면 그레이드 경주 1승이 절실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22년도 서울 마주협회장배 우승밖에 없기 때문에 1승만 더하면은 명예 경주마 선정에 그 심의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면은 명예 경주마에 선정이 되면 뭐가 좋냐? 지금 현재 안성에도 있고 이시도에도 있고 이 두 군데에서 그 마사회가 이 명예 경주마들은 평생 보살펴 줘요. 은퇴 이후에 안락한 삶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머스크가 뭐 지금 시스말로 갈 수도 있겠지만 시스말로 못 가면은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승용마로 가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데 마주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이렇게 고맙게 해준 말이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길 바라죠. 안 그러면은 제가 아는 마주분들은 말 은퇴할 때만 되면은 전국에 있는 승마장이나 성마장은 다 전화를 해요. 우리말 좀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돈 드릴 테니까 받아주세요. 왜냐면은 그렇게 안 가면은 도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성령마한테 성마장에 다 전화하고 그런 마주분들이 은근 많아요. 근데 이게 명예 경주마로 선정이 되면은 그런 걱정이 없고, 그리고 자기한테 고마운 말이니까는 안성이든 제주에 있든 갈 때마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마주 입장에서는 마음의 빚이 없어지는 거예요, 경주마들한테. 그래서 이 블랙머스크가 명예 경주마 선정을 위해서는 그레이드 경주 1승이 절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강공은 필연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직전 경주 보여준 종반 탄력이라면 자력으로 충분히 입상 가능한 전력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마이티고입니다. 8살에 직직전 부산일보배 김태희 기수가 전개빨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2착을 하면서 배당의 주인공이 됐죠. 8살이라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죠. 그리고 이 마이티고가 그동안 이 성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전 1승을 했어요. 1200에서 2착 3번 하고. 근데 이 말이 1400에서의 성적은 은근 좋아요. 그래서 1200보다는 1400이 조금 더 나은데, 문제는 현재 이 단거리 스프린트 경주가 1200으로만 펼쳐진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는 1400도 단거리로 뛰쳐요. 단거리가 1400까지예요. 그리고 1600에서 1800, 1700이 마일이고 1800 이상이 이제 장거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단거리가 1400도 단거리로 치는데 우리나라는 좀 중거리로 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때 부산일보배는 내측 곡계 전개해 갖고 이착을 했는데 그런 전개를 김태희 기수가 참 좋아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 경주 토요일도 그때 마지막 경주 메인 승부 경주도 그래서 김태희 기수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뭐였죠 그게? 세네타운이네. 세네타운. 세네타운이 김태희 기수가 타지 않았나요?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측 고운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김태희 기수를 축으로 놓고 공략을 했는데 내측에서 곱게 타서 내측을 열려서 추입을 하는 그런 걸 너무 잘해요. 물론 세네타운은 외곽을 빼서 외곽 추입을 했는데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희 기수가 곱게 타는 건 잘하는데 문제는 직선에서 사람들이 왜 직선이 이래 있으면은 사람들이 왜 외곽으로 빼서 추입을 하는지 다 이유가 있거든요. 내측을 잘 안 타요. 보통 이제 이렇게 직선 코너 돌아서 직선 돌아 나오면 추입을 하는 말들은 철저하게 외곽을 타죠. 선행마들이야 뭐 내측을 타든 외곽을 타든 상관이 없는데 추입마들은 외곽을 빼는 이유가 말들은 내 외곽에 말이 있으면 덜 뛰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측 추입을 하면 여기 외곽에 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덜 뛰려고 합니다. 승부 근성이 진짜 강하지 않으나. 근데 내측에 말들이 있으면 외곽에서는 좀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김태희 기수는 그러니까 거리적인 손해가 없다는 거는 장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내측에서 타면은 늘 걸음의 100%보다는 조금 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양날의 칼 같은데 그래도 외곽으로 추입을 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김태희 기수는 철저하게 내측으로 타더라고요. 그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외곽으로 빼서 추입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세네타운도 그때 이제 마지막엔 내측 사행을 하면서 내측을 타버려서 갖고 탄력이 더 나온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말들은 외곽에서 추입을 할 때 최상의 경주력이 나오는 건 분명하거든요. 어쨌든 직전과 같이 스포츠 스프린트에서 외곽 게이트에서 자리 못 잡고 후미로 밀리면은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인게이트에서 선행마 바로 뒤에서 편하게 전개할 수 있다면 그래도 착순위 이상은 좀 노려볼 수 있는 전략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자력으로 입상을 자신하기는 힘들어 보이고 어마어마 같은 경우는 목요일까지만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요일 이후에 좌후지 교돌이 연속 3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돌상이 좀 외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까지만 훈련을 하고 그 이후에 훈련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대지 초이스입니다. 단학가 기수가 기성을 할지 모르겠는데 최근 단학가 기수와 호흡을 맞추면서 너무너무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이 예전보다 확실히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이에요. 6살인데 더 세졌어요. 특히 직전 59kg의 부종을 달고도 상당히 우수한 종반 탄력을 보여주었어요. 물론 감스토랑이 53kg에 그때 아마 비가 왔을 거래요. 그래서 좀 가벼웠고 그래서 안 쓰니까 못 잡은 건데 그래서 이착을 했는데 그래도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은 상당히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었고 특히 이번에는 1200이에요. 1200이고 주로도 가볍고 부종도 59에서 57로 줄어들었고 그렇다면은 저는 이번에 제대로 탄력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이페이스 소화 능력도 있어서 저는 복병마로는 대지 초이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판타스틱 킹덤입니다.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 판타스틱 밸류의 바로 윗대죠. 근데 이 말은 어깨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부상으로 2세 때는 저거 상관 다 먹었다고 했던 말인데 그 부상으로 인해서 공백도 있고 그러면서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서성원 기수가 블랙맘바에 기성을 해요. 그래서 박재희 기수가 탈지 안 탈지는 기성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박재희 기수는 아마 이걸 탈 것 같아요. 한강 클래스. 제가 박재희 기수라면 너 한강 클래스 탈래?
판타스틱 킹덤 탈래 그러면 판타스틱 킹덤을 탈 것 같아요. 서울 마주협회장배 직전에 5착을 했고 최근 1등급에서 아쉬운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원래 부산일보배에도 출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세송인 기수가 기성을 하려고 했죠. 근데 우전저럼으로 출전 취소가 됐고 작년 연말에 1200, 1400 연승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저거 살아났네. 근데 연승을 기록한 이후에 부진이 늘었잖아요. 57로. 그러면서 또 성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어깨가 쪽이라든가 이런 부상의 여파로 인해 갖고 부정에 좀 민감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능력은 이미 검증이 된 말이지만 아직 부상 이후로 정성기 걸음을 못 보이고 있어서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컴플리트 밸류입니다. 마이야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고 서울 마주협회장배 6착을 했는데 사실 이 말이 제가 어렸을 때 발전기대치 1군에서도 1등급에서도 짱짱하게 뛸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말인데 악벽으로 인해서 능력 정체를 보여버렸어요. 제어발 안 좋죠. 모래 맞으면 악벽 뿌리죠. 그래서 선행을 나갔을 때 최상의 경주력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선행을 못 가죠. 모래도 못 맞는 말이고. 그래서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예전에 보여줬던 그 강렬함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더 성장이 필요하거나 예전 능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빅스고입니다. 김효정 교수가 기성을 하고 있고 이 말 같은 경우는 SBS 스포츠 스프린트 7착 서울 마주협회장배 8착 1등급 중급 경주에서는 중급 편성에서는 단거리 장거리 모두 경쟁력이 있지만은 그래도 최강 편성에서는 그래도 전력상 열세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번에는 단거리 최강 편성이고 경주력도 이제 좀 내려가는 추세 하락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슈퍼 피니시죠. 직전 경주 SBS 스포츠 스프린트 4착이긴 했는데 거의 버텼죠. 막판까지 응원한 분들 많을 겁니다. 거의 버텼죠. 김영환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고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선행시 보여준 경주력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직전 대상 경주도 4착이긴 했지만은 2착마와는 착착 없었어요. 우승마와는 1, 2마신 정도 차이가 난 것 같은데 당일 불량주로라 페이스가 겁나 빨랐어요. 그래서 아주 빨랐어요. 그래서 라스트 폴롱 타임이 정말 안 나온 날인데 그럼에도 12초 때 라스트 폴롱 타임을 기록했다는 거는 정말 잘 뛴 거예요. 선행 가서 끝까지 자기 걸음 유지했다는 점. 그리고 이 말의 유일한 단점이 뭐냐면은 1400에서는 답보 변환을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1200에서는 안 해요. 1200에서 답보 변환을 하면 한 벌 더 써줄 건데 1200에서는 답보 변환을 안 해요. 안 힘드니까는. 근데 1400은 힘드네. 그러니까 답보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라도 답보 변환을 강제로 시켜버리면 분명히 더 뛸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선행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 그게 최대 관건이긴 하지만 선행을 가면 자력으로 입상 가능한 전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삼식 노스트입니다. 이혁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고 직전 SBS 스포츠 스프린트 7착인데 그때 최후미에서 12번 게이트라 외곽 뺑뺑 돌았어요. 그래서 약간 무리한 전개 거리적인 손해를 봤는데 그럼에도 중반 다시 한번 그런 탄력이 나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직전 대선 경주를 보면서 저거 이제 살아나네 그런 모습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직전 변화가 나름 고무적이긴 해요. 그래도 아직까지 전성기 걸음이 나오더라도 이 편성에서 입상 도전이 할까 말까인데 아직까지는 최상이 아닌 모습이라 조금 더 변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IM짱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고 직전 1400m 너무 잘 뛰었죠. 1분 24초 7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역으로 환산해 보면 1200m 통과 타임이 1분 10초 7이에요. 1분 10초 7이면 이 편성에서 우승 가능한 기록이죠. 이 스카이메서 자마들이 국내에서 그러니까 스카이메서가 그 북에는 거리 적성이 길죠. 하지만 스카이메서 자마들은 국내에서 굉장히 스피디한 말들이 많이 배출을 했어요. 딱 그에 맞는 말이 IM 짱이에요. 근데 그래서 직전에 1분 10초 7이라면 충분히 입상 도전 가능한데, 하지만 이날이 극단적인 가벼운 주례였어요. 그래서 이 말뿐만 아니라 다른 말들도 정말 기록이 좋게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 1분 24초 7의 기록은 거품으로 보인다는 거.
다만 4세마리라 아직 성장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고 단거리에서의 기본적인 경쟁력은 이미 검증이 되었고, 근데 이제 대상급으로 올라서려면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성장이 필요합니다. 지금 경주력 가지고는 안 돼요. 한 단계 더 성장이 필요하고, 그래도 데뷔 초기에는 이 말이 조금 뻣뻣하고 힘으로 뛰고 그래서 주법이 안 좋았는데, 데뷔 초기에 비해서 주법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 점은 고무적이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 보여줄 거는 많은 말이긴 하지만 현재까지만의 걸음만 놓고 본다면 아직은 전력상 열세라고 할 수가 있고, 최고의 꿈은 북계로자마인데 모준호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고 부산일법에 사착을 하면서 그래도 가능성을 보여주었는데, 그래도 이게 후두 성형수를 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좌우도 편마비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호흡이 굉장히 거칠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후두 성형수를 한 이후에도 지금도 아직까지 예전 호흡의 100%를 못 가져가고 있어요. 거의 한 50에서 60% 정도의 호흡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안타까운 점이죠. 상당히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었던 말인데 이 병력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최대 복병은 한강 클래스죠.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강 클래스는 2세 시즌 때 서울 부산 통틀어서 최강마로 평가되었던 말이죠. 하지만 3세 시즌 의외로 그 걸음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세 때 좀 많이 좀 무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3세 시즌 좀 아쉬운 성적을 보여준 거고, 직전에 이 TJK 트리키의 트로피 1600m 우승을 했는데 이게 정말 잘 뛴 거예요. 58을 달고 1분 35초 8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스피드 0이 1분 36초 0으로 1600m 신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신기록을 직전에 이 한강 클래스가 깨버린 거예요. 1600 신기록을. 그래서 직전 경주 확실히 이제 얘 살아났다. 예전 능력 찾아갔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 복병은 한강 클래스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서울 마주의 패장배에 출전한 말들을 살펴봤는데 결론은 빈체로 카발로가 강력한 우승 도전마이고, 여기에 입상을 도전하는 말이 블랙머스크, 한강 클래스, 슈퍼 피니시 이런 말들이 입상 도전 가능하고, 여기에 복병은 돼지 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빨리 1000병을 만들어야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매번 이거 구독을 구걸하고 있는데 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